자, 그러면은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문이라는 것은 크게 40개라는 지금 개수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자음은 19개가 되겠고, 모음은 21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보기에는 별로 안 중요하게 보여도 이게 사실 좀 중요한 게, 우선 자음 같은 경우에는 19개 중에서 얘가 또 다시 나뉘게 되거든요. 나뉘게 되는 게 얘가 안 울림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울림 소리가 있습니다. 울림 소리. 근데 얘가 다시 안 울림 소리는 15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울림 소리는 4개가 되겠습니다. 4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울림 소리가 중요한 거죠.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여러분들 뭐 흔히 암기하고 있는 뭐 노란 양말에 해당하는 그 뒤에 표시를 보면 알겠지만은,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순서가 사실 리을이 뭐 뒤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장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순서대로 하면은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 뭐 네이마르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확실하게 암기하시려고 하면은 음운 체계표에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아내를 좀 부르겠습니다. 그냥 마, 누, 라,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하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누라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하는 것이 가장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자음의 울림소리 4개가 되겠습니다. 4개. 자, 그래서 19개 중에서 15개 울림소리 4개로 나뉘게 되겠고, 모든 모음은 성대가 울리는 울림소리가 되겠습니다. 울림소리. 자, 그러면 울림소리는 40개 중에서 25개가 되겠고, 나머지 자음 15개가 안 울림소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안 울림소리. 자, 그리고 우선 2번 네모칸에 있는 모음을 보시면은 거기 지금 공기가 목 안이나 입안에서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라고 해서 얘가 울림 소리가 사실 되는 것이겠죠. 뭐 한자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유성음이 되겠습니다. 유성음. 그리고 모음은 여러분들 홀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은 홀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성씨, 이씨가 있죠. 이씨, 가장 흔한 성씨. 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요거거든요. 원래는 모음 이가 되는데 이제 이상하니까 하나의 이제 이응이라는 이제 그 음가를, 원래는 이제 없는 음가인데 이렇게 이제 이응이라는 표기를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 같은 경우에는 홀로 음절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겠고, 그리고 홀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홀로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반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게 되면은 우선 단모음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단모음은 거기 간단하게 입술이 고정, 거기다가 하나 밑줄을 긋도록 하십시오. 입술이 고정. 이게 사실 입술이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전설과 후설이 있습니다. 전설과 후설. 전설하고 후설을 보게 되면은 저기 사람,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전설하고 후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입천장 가운데를 기점을 합니다. 가운데. 혀 또 갑자기 대시면 또 혀 잠깐 또 약간 통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살짝 한번 대보시면은 앞쪽은 입천장이 딱딱한 곳, 경국의 정도가 이제 되는 것이고, 혀를 이제 좀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입천장을 대게 되면은 앞쪽보다는 여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입천장을 이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간 좀 앞쪽으로 해야 돼요. 요 정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렇게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입천장 가운데에서 앞에 나오게 되면은 요게 전설이 되겠고, 전설이 되겠습니다. 전설. 그 다음에 뒤쪽에서 발음이 중심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후설이 되겠죠. 후설. 자, 전설과 후설 같은 경우는 입천장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설과 후설 모음은 여러분들 개념 꼭 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뒤쪽에 모음동화로 가게 되면은 뭐 전설 모음아, 이 모음 역행동화, 여기서 지금
왜 전설 모음하냐 이런 개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설과 후설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우선 그 밑에 보시면은 그 국어의 단모음 체계가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단모음 체계. 그 단모음 체계를 보시게 되면 우선 전설과 자 그렇게 후설로 나뉘게 됩니다. 전설과 후설. 자 그런데 이 전설과 후설로 나뉘는 이유는 딱 하나가 되겠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되는데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거기 나오고 있는 혀의 앞뒤가 되겠습니다. 혀의 앞뒤. 자 그래서 혀의 앞이냐 뒤에, 그러니까 앞에 위치하고 있느냐 뒤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로 나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게 되면은 입술 모양이 되겠습니다. 평편하냐 입술 모양이 둥그냐, 역시 후설에서도 평순이냐 그 다음에 원순이냐 이렇게 나뉘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혀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혀의 높이. 고, 중, 저.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혀의 높낮이에 따라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리는 게 고모음이 되겠고, 이거보다 입이 조금 더 벌어지면서 혀의 위치가 중간쯤에 오면은 중모음이 됩니다. 그거보다 혀가 더 벌어지게 되고 혀의 위치가 가장 아래에 있을 때 저모음이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에라고 발음을 하면은 작게 벌렸다가 점점 커지면서 혀의 위치가 고, 중, 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중, 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그리고 중모음 그 다음에 저모음이 되겠습니다. 저모음. 자 평수 원수는 입술 모양이 되겠고, 여기는 혀의 위치가 되겠죠. 혀의 위치. 자 혀의 위치가 되는데 여기서 전설이냐 후설이냐 고중조로 들어가고 있는 거는 우선 간단하게 단모음은 10개가 되겠습니다. 10개. 21의 모음 중에 이. 자 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위와 외가 되겠고, 아가 되겠고, 우와 오가 되겠습니다. 우와 오. 자, 이 전설하고 후설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단모음에서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게 되면은 전설 모음화와 영향이 됩니다. 전설 모음화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가 있습니다. 어가 있고 오가 있고 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뒤에 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 붙는 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비가 있으면은 아비가 아니라 뭐가 되느냐? 애비가 되는 거겠죠. 아비가 아니라 애비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들을 쓰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 아가 있잖아요. 아가 요게 있거든요. 여기 아 같은 경우는 후설이 되는 거죠. 후설. 근데 후설이 갑자기 지금 이가 붙어가지고 뭐로 바뀌느냐? 지금 전설에 있는 이 평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설이 뭐가 되느냐? 전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설 모음화에 해당하는 모음 동화가 되겠습니다. 뒤쪽 의문의 변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설과 후설에 대한 개념을 꼭 잡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단모음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입술 모양이라든지 혀의 위치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위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는 있지만은, 논란이 벌어진다 해가지고 사실 시험 문제가 뭐 논란거리가 나오더라도 논란거리가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냥 단모음 체계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혀의 위치라든지 또는 입술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는 이에서 사실 끝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단모음은 혀의 위치, 입술 모양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혀의 앞뒤에 따라서 혀의 높낮이 아마 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뒤쪽으로 가서 이제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이중모음으로 가게 되면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모음과 단모음의 구조가 되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모음은 지금 전체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10개가 되거든요. 단모음은. 이중모음은 11가 됩니다. 11가 되는데, 이중모음은 구성이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되겠습니다. 단모음.
자,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중은 말 그대로 혀의 위치도 바뀔 뿐더러 입술 모양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중입니다. 이중.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그 다음에 오와 우가 있겠고 마지막에 의에서 시작하는, 거기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은 네, 거기 잠깐 교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억의 반모음 이, 이게 진짜 자음 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라는 것을 발음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입술 어떤 몸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반모음 이가 있고 두 번째 니에는 반모음 오, 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모음 으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오, 우, 으는 그냥 자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모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중모음이 어떻게 나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6, 4, 1 이렇게 11로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6, 4, 1이 어떻게, 잘 보십시오. 이게 6개가 그러니까 이라는 이 반모음 선행하는 어떤 하나의 예비된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가 되는 거겠죠. 이야, 이에서 야, 그 다음에 이에서 여가 되는 거고, 이에서 요, 이에서 유가 되고, 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게 6개가 있고, 오와 우라는, 그러니까 오, 우에서 시작하는 반모음, 우선 오와, 오웨, 우워, 우웨가 있는 거겠죠. 마지막은 의에서 시작하는 이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로 착각을 하실까봐 그냥 이응을 넣겠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의가 되겠습니다. 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의 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총 11가 되겠습니다. 11. 이중모음 상당히 중요하니까 요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반모음 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모음 이라고 사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긴 좋은데, 이게 모음 이는 사실 아니고 발음하고자 하는, 이중모음을 발음하고자 하는 하나의 예비된 동작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모음에 대한 1번과 거기 3번에 나오고 있는 반모음까지, 네, 설명은 이제 다 드렸고, 이제 자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자, 거기 자음으로 보면은 공기가 목청을 통과해 목 안이나 입안에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라고 해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 안울림 소리가 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무성음이 되는 것이겠고, 자음 19개 중에서 15개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15개. 자, 그리고 자음을 보면은, 자음은 모음을 사실 만나야만 음절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모음 같은 경우에는 자음 없이 모음 홀로 음절이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음은 모음을 만나야만 음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음 체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음 체계는 상당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여기를 잠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여기. 자, 여기를 먼저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처음에 순서대로 오시면 됩니다. 두 입술 소리, 윗잇몸 혀끝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까지 그대로 순차적으로 오시면 되는데, 자, 우선 거기 나오고 있는 두 입술 소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위치가 되겠죠. 좋은 위치. 소리 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나는 위치. 이 소리 나는 위치가, 여기가 지금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입술 소리, 순음이라고 합니다. 순음. 입술 순자 써서 입술이니까 브, 무, 프, 뿌, 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입술 소리가 4가지가 있잖아요. 이 4가지 중에 여기 말하고 있는 입술 소리는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순음이 되겠습니다. 입술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윗잇몸 혀끝 소리가 있습니다. 윗잇몸 혀끝 소리. 윗잇몸 혀끝 소리는 혀끝이 발음을 할 때 드라고 발음을 할 때 혀끝이 치아 뒷부분, 그니까 윗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소리. 요게 윗잇몸 혀끝 소리가 되는데, 중요한 게 윗잇몸 혀끝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그냥 이거 암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귿, 시옷,
니은, 리을. 네, 요거 순자 4개고 어차피 된 소리, 거센 소리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사 소리만 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가, 그러니까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윗잇몸 혀끝 소리는 위치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센 입천장 소리는 아까 여기 혀 대보셨죠? 입천장에 딱딱한 부분. 딱딱한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가 경국의 음이라고 해서 센 입천장 소리가 되겠고, 여린 입천장에 해당하는 기역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되겠습니다. 입천장이 약간 말랑말랑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목청 소리는 여기가 되겠죠.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목청 소리. 요게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좋은 위치.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좋은 위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좋은 방법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뭐 끝부분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파열음이 있고, 마찰음이 있고, 파찰음이 이제 보통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교재 순차적으로 이따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고, 우선은 중요한 게, 입술 소리,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게 우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표는 저기 교재에 제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표까지 그리게 되면 요거는 시간을 좀 더 잡아먹을 것 같아서 우선 표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입술 소리 이제 왼쪽을 보게 되면 좋은 방법이 되겠죠. 소리 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리 나는 방법.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안울림 소리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꼭 경계 구분 여러분들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열음과 파찰음이 있고 마찰음이 있는데, 파열음이 있고 마찰음은 서로 다른 개념이 되겠고, 중간에 이제 파찰음이 있습니다. 이 파찰음 같은 경우에는 파열음에 해당하는 파와 세 번째에 나오고 있는 마찰음에 해당하는 찰, 즉 파열음과 마찰음의 중간 소리가 파찰음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 자, 그렇게 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코맹맹이, 코에서 울리는. 그리고 유음은 아까 저희 했었었죠. 흐르는 소리라고 해서 혀가 있으면 혀를 통해서 양옆으로라든지 이렇게 흐르는 소리라고 해서 유음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표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윗잇몸 혀끝 소리를 보면은 디귿이 있죠. 그리고 티귿이 있습니다. 디귿, 티귿이 윗잇몸 혀끝 소리에서 위치가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데, 얘네들이 디귿과 티귿이 형식 형태소라고 해서 이라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바로 어디로 되느냐,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해서 경국의 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요거 네, 어차피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이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게 되고 티귿이 치읒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왜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 표가 아까 모음도 전설 후설이 있었었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자음 체계가 있는데, 이 자음 체계가 그냥 단순한 의도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고 있는 음운의 변동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라는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어미, 접사, 조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기 굿다의 굿 플러스 이,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바뀌느냐, 구 형식 형태소니까 받침이 그대로 뒤로 가니까 디. 그 다음에 디귿이 이라는 형식 형태소로 만났는데 뭐로 마지막으로 바뀌느냐, 지읒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즉 구개음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개음화라는 것이 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표준 발음.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받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것만 사실 구개음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김치가 있죠. 기라고 김치를 보게 되면은 기역 플러스 이, 그 다음에 기역 플러스 이, 사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형태수가 되는데 이제 옛날 고어가 되거든요. 이게 아직도 경상도권에서는 기를 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김치가 아니라 진치라고 발음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디귿이 윗잇몸 혀끝 소리, 얘는 경국의 바로 오른쪽이고, 여린 입천장 소리가 기역이 여기가 위치하고 있는데, 얘는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행에 의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받지만은, 여린 입천장에서 지금 기역이 얘는 반대로 거꾸로 간 거거든요. 거꾸로 갔기 때문에 기를 질로 표현하고 김치를 진치로 표현하는 순간 이건 뭐가 되느냐, 표준 발음으로 인정은 안 받습니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 자, 그래서 거기 나오고 있는 자음 체계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파열음에 나오고 있는 바다가는 꼭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음운의 변동에서 이 바다가에 해당하는 또 바다가에 다른 말하면 또 구두방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순차적으로 하면 바다가가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특히 자음동화에서 또는 뭐 된소리 대기에서 상당히 암기할 수 있는 음운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에 해당하는 파열음 꼭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특히 자음동화에서 연계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울림소리, 비음, 마누라야 그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겠죠. 가장 좋고, 그냥 비음아 유마로 순서로 암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브라질의 축구선수 네이마르에서 네이마에서 끊어버리고 리을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됐죠? 1번은 제가 다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2번 좋은 위치에 따른 분류도 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열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파열음 같은 경우에는 허파에서 나오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바보가 있다라고 합시다. 바보가 있으면은 여기 지금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거든요. 피 요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울림과 울림 사이에 있으니까 아까 기억나시죠? 울림과 울림 사이에 있으니까 그렇죠. 비가 되는 거죠. 비가 되는 것인데 사실 둘 다 이 뭐예요 이게? 어디 음이에요? 파열음이에요. 파열음. 둘 다 파열음이 되겠습니다. 둘 다 파열음인데 얘는 비음은 분명히 무성 파열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얘도 원래 원칙으로 하게 되면 무성 파열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바보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을 하고 이게 빠르게 발음을 하다 보면은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입은 계속 열려있는 것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결국 나중에 모음에 의해서 뭐로 발음이 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 유성 마찰음으로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바보 할 때 뒤에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피는 얘는 무성 파찰음이고 얘는 무성 마찰음으로 이렇게 발음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가 가신다라고 하면은 네, 자음책의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파찰음, 마찰음, 파찰음, 그리고 뭐 비음, 유음에서 탄설음, 설적음도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여기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13년 지방직이 되겠네요. 거기 조음 기간이 좁혀진 사이로 좁혀진 사이가 되겠습니다. 마찰하여 나는 소리는 마찰음이 되겠죠. 마찰음. 아까 우리 표기에서 마찰음에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옷, 그리고 쌍시옷이 있겠고, 쌍시옷은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으니까 두 개, 그리고 목청소리 흐가 있었습니다. 히읗. 자, 그러면 시옷, 쌍시옷, 히읗이 없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음체계가 이미 기출문제에서도 나오고 있다시피 자음체계를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시고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분절 음운이 되겠습니다. 비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을 드렸었고,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장음, 그리고 소리의 단음이 되겠습니다. 단음. 이 사실 장음과 단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장음과 단음 종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고, 모든 소리가 그냥 눈이라고 해서 아이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눈이 오래 내리면 오래 내려서 좋으니까 그냥 눈을 길게 이런 식으로 뭐 암기를 하시든지, 아무튼 이런 장음과 단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계실수록 문제는 보다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이라고 해서 모든 조건에서 눈을 장음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장음이 사라진다라든지 이런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하늘에서 죄송합니다. 왼쪽에 사람 눈이 되겠죠. 신체. 오른쪽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고 해서 장음으로 끌어주면 되겠고, 왼쪽은 성인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성인들 20살 이상의 법으로 네,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성인, 이렇게 이제 성을 길게 끌게 되면은 이제 어떤 사상을 이룬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동물 말은 짧게, 우리 언어에 해당하는, 아까 우리 말 했습니다. 길게 끄는 말, 언어가 되겠습니다. 언어. 자, 이런 것들이 우선 단음에 해당하는 지금 첫 번째 음절에서 장음으로 나오고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겠고, 2번을 보십시오.
별표 표시하도록 하십시오. 중요 표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어에는 긴 소리,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 긴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둘째 음절 이하에 오게 되면 짧은 소리로 이렇게 발음 나는 경향이 있다가 있습니다. 한국말이 아니라 한국말. 그 다음에 한방눈이 아니라 한방눈. 그 다음에 구둣솔이 아니라 구둣솔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4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사실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간 거거든요.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제가 우선 교재에 수록은 하기는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좀 하신 사람은 강세 접수한다고 이게 뛰놀다는 합성어인데 이거 왜 이게 접사로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뛰놀다는 뛰다 플러스 놀다의 어근 플러스 어감, 물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감 플러스 어미와 어감 플러스 어미에 해당하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 이제 합성어가 맞는데 이거는 비통사적인 합성어죠. 연결 어미가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합성어 맞습니다. 근데 이 뛰라는 것이 그 합성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기는 노는데 뛰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놀다에서 조금 더 뭘 해주는 겁니까? 강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강세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다라는 것이 사실 장음인데 뛰라는 강세 접사가 들어가자마자 놀다에서 장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다른 거는 하나가 더 있는데 밀다를 하나 밑에다가 메모를 하나 더 해두도록 하십시오. 밀다가 이렇게 장음이 되는데 이게 떠가 들어가는 순간 떠 밀다가 되겠습니다. 떠 밀다 그냥 역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강세 접사는 기존 지니고 있는 지금 여기서 뛰놀다 밀다 기존 지니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 어간에 강조의 뜻을 더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조의 뜻을 더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세요고. 자, 그러면 됐으면 밑에 6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 자, 6항의 1번과 2번은 그냥 뭐 바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에서 했는 내용이고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이라고 해서 또 예외 조항이 나오고 있죠.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 소리를 인정한다라고 해서 반신반의 제3, 제4 꼭 체크해 두도록 하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언이 되겠습니다. 용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사,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데, 자, 거기 용언, 어간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아가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형이 이제 보다가 되겠죠. 보다, 보고, 보니 이런 것처럼 용언을 활용을 시켰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어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아라는 연결 어미가 오게 되면서 바라는 모음 축약이 벌어진 겁니다. 모음 축약이. 자, 지금 음절이 축약되는 경우에는 긴 소리로 발음을 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 여기까지 요것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다만에 나오고 있는 긴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별표 표시해 두도록 하십시오. 지금 다만 붙임, 다만에 해당하는 이 파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항으로 가도록 합시다. 7항. 자, 7항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게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 원칙으로 하게 되면 감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되느냐? 감이라는 기본형 용언 어간에 다라는 연결 어미가 온 것이고,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은이라고 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연결 어미가 붙었을 때,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장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냥 없는 단음으로 바뀐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렇게. 밥다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따, 그 다음에 알다 다 역시 마찬가지. 자음이 뒤에 오느냐, 어미가 자음이 오느냐, 어미가 모음이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다만이 나오고 있죠. 다만 체크해 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용언의 어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용언의 어간 동그라미 2번부터 붙임까지, 다음 장에 붙임까지 다 체크해 두도록 하십시오. 다 중요합니다.
자, 특히 제가 이 중에서 좀 더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피동, 사동 전미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은 약간 피동, 사동으로 만들어주는 전미사라는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그 피동, 사동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히, 리, 기까지는 피동, 사동 전미사의 공통점이 되겠고 둘 다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우구추라는 전미사는 사동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희리기, 우구추, 사동 전미사가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거기 다만에 없다의 중간 없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동에 해당하는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전미사가 되는 것이겠죠. 없다에 애가 들어가고 있는 얘도 사동 전미사라는 것들. 다만이라고 들어가는데 없애다. 나중에 공부하시면은 이해리기 우구추밖에 없는데 애가 왜 이게 사동 전미사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사동의 뜻을 지니고 있는 전미사인데 특이한 전미사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여러분들 졌다 있죠. 졌다가 있는데 요게 역시 시가 들어가는 순간 요것도 역시 아주 특이한 사동 전미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한 요 두 군데 정도 없애다 밑에 적시다 정도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사동 전미사에 해당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임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제가 이제 좀 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면 앞으로 좀 암기하기 쉽고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밀물하고 썰물이 이렇게 있죠. 밀물하고 썰물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한 주 지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밀물, 썰물에 대해서 그냥 암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론이 되어 있으면은 밀물은 이게 합성어일까 아니면은 파생어일까, 썰물은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 모르면은 이제 질문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 남겨주면은 제가 또 답변을 달 거거든요. 그런데 이 썰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 통사적인 합성어가 사실 맞거든요. 왜 맞는가 하면은 이게 썰물 같은 경우에는 써다가 되겠습니다. 써다에서 용언의 어간인 얘만 남고 얘는 우선 없애주고 그 다음에 관형사인 전성음이 리을이 붙으면서 물이라는 자립 형태소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통사적인 합성어가 맞겠고 밀물 같은 경우에도 미다의 미 있죠. 거기다가 관형사인 전성음이 붙고 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통사적인 합성어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단어가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단어는 뭐가 될까? 품사는 뭐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메신저 있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문자 말고 여러 개 하는 거 막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면은 저는 이제 국어 교육학과를 나왔으니까 이게 국어 교육학과를 나온다고 이 친구들이 선배 후배들이 다 맞춤법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또 문법도 좋아했고 대학교 때부터 상당히 문법을 좋아했었거든요. 좋아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조금 난해한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해 뒀다가 인터넷 와가지고 좀 찾아보고 표준국어 대상 좀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과연 파생어일까 합성어일까 지금도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은 조금 더 흥미롭게 재밌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 단어가 나왔으면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쏜살같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부사거든요. 부사. 파생 부사가 되는데 이게 지금 쏜살 같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합성어가 됩니다. 합성어. 쏘다의 쏘가 되겠죠. 그리고 관형사인 전성음이 니은이 들어가고 살 같은 경우는 활 플러스 살에 해당하는 살이 되는 것이니까 요 화살. 그러니까 쏜 플러스 살은 통사적인 합성어가 맞습니다. 거기에 같다 어근이 되니까 합성어인데 여기서는 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파생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거는 잠깐 논외로 하도록 하고 다만 여기서는 본디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라는 것으로서 밀물에서 작은 아버지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붙이고 아버지가 되는 순간 또는 큰 붙이고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나의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지 큰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 되는 것이고 큰과 작은을 띄우고 집이 되는 순간 집의 크기가 큰 집, 집의 크기가 작은 집이 됩니다. 그러면은 큰 집, 작은 집을 붙이는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 또 큰아버지가 계시는 집,
또는 작은아버지가 계시는 집, 즉 큰과 작은은 띄우고 붙이냐에 따라서 역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거기 Q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충분히 문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번에 거기 말을 바꾸어 탄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 말 밑에다가 밑줄만 긋도록 하십시오. 거기 하나가 없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되셨으면 음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은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기 때문에. 자, 음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리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웃어라라고 해서 지금 두 번째 줄에 시옷 받침이 들어가고 있고, 이응, 어에 해당하는 것이 어가 있으면 얘는 한글 맞춤법 표기에 맞는 것이고, 우리가 음절의 개수를 파악하는 것은 시옷 받침이 들어가고 있는 그 표준, 한글 맞춤에 맞는 그게 아닙니다. 음절의 개수는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이 아니라 표기상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음을 했을 때 표준 발음에 맞는 것으로 발음을 하고 그거의 개수를 세려야 됩니다. 그거의 개수를 세려서 이게 10개의 음절이구나. 또는 웃어라 같은 경우는 웃어라니까 3개의 음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옷 받침 들어가고 있는 표기상 그게 아닙니다. 음절의 개수는. 밑에 보시면 나오죠. 특징 거기 3번의 예를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잘못 나왔네요. 음절의 개수 10개가 아니라 9개가 되겠습니다. 9개. 9개가 맞는데 진아가 김밥을 먹었다라고 해서 오른쪽에 표준 발음이 있죠. 발음. 표준 발음이 있는데 이 표준 발음을 보시게 되면은 9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의 음절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음절에 대해서는 사실 쉽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툭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이 맞습니까? 김밥이 맞습니까? 뭐가 맞을까요? 김밥이 맞습니다. 김밥. 이게 그 수험생들이 그 김밥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김 플러스 밥 같은 경우는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 명사라고 생각을 해서 김밥을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닙니다. 김을 장음으로 끌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된소리로 표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김밥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이제 아니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 드디어 의문의 변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의문의 변동. 자, 여기서부터는 칠판을 주목해 주시고 안 지우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시려면은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아마 사이소리 현상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변동은 제가 왜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게 양이 어떤 교재를 보시든지 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거를 순차적으로 암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초반에.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제가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의문의 변동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빛이 있고, 자, 빛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나다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발음이 다 다르죠. 이 발음이 다른 게 첫 번째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 두 번째는 빛을이 되겠고, 세 번째는 빛나다에서 빛나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빛나다로. 자, 여기 이제 왜 이렇게 바뀌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실질 형태소. 그러면 실질 형태소 잠깐.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명사, 어근입니다. 어근. 자립 형태소.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있죠. 가다가 있으면은 가다, 가고, 가니, 가서, 가. 안 바뀌잖아요. 여기까지가 실질 형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빛, 자립 형태소, 실질 형태소니까 음절의 끝소리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되겠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상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빛을은 제가 지금 여기 치읓이라고 적어놨죠. 치읓. 여기서는 지금 디귿이 났는데 여기서는 지금 치읓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음이 되어서 이어적기가 되어서 이어적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얘는 실질 형태소거든요. 실질 형태소. 여러분들 여기
이 글씨 보입니까? 이 보여요? 안 보이, 이거 앞이시니까. 이게 원래 판사할 때 뒤쪽에서는 이게 파란색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보입니까? 보여요? 보여요? 예.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빛이 있는데 이게 실질 형태소가 있고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뒤에 형식 형태소가 있습니다. 형식 형태소. 그러면 실질 형태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근과 어간,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 나머지 조사, 어미, 접사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목적격 조사에 해당하는 을이 왔습니다. 을.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실질과 형식이 왔을 때는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뒤로 연음이 됩니다. 단, 연음이 될 때는 그냥 연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음이 왔을 때, 옷 그리고 이가 왔습니다. 오시가 되겠죠. 밑에 옷시옷 받침이 그대로 연음이 되는 것처럼 이 피가 있습니다. 나뭇잎 할 때 잎, 뒤에 이가 되거든요. 모음이 왔잖아요. 모음이 왔으니까 그대로 이 피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가 왔을 때는 얘가 그대로 연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음은 이어적기가 됩니다. 발음나는 그대로 이어. 왜? 음가가 없으니까 위에 그냥 밑에 받침이 뒤로 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옷이 있겠고 안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옷도 명사니까 실질 형태소가 되고 안도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실질 형태소가 되거든요. 뭐 오, 뒤도 마찬가지고 위 같은 경우에도 실질 형태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실질 플러스 실질의 형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이 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니까 적용이 되어도 뒤에 모음이 있잖아요. 적용이 되고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가서 뭐로 바뀌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오단이 되는 거겠죠. 오단.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게 실질 플러스 형식, 실질 플러스 실질.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절대 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농사를. 직접 낫으로 벼도 베어보고 직파식, 뭐 이양식 하면서 어렸을 때 다 지어봤는데 요즘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1항이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반리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밭이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밭이랑. 하지만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데 여기는 지금 뭐로 들어가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반리랑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바치랑으로 최종 발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반리랑 같은 경우에 얘는 밭 실질 형태소, 이 이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기 그 밭에 고추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심는다니 볼 때 요렇게 동그란 거 요렇게 되어 있는 뭐 오목이라고 해야 돼, 볼록이라고 해야 되나, 요렇게 되어 있는. 요게 이제 묘종을 이제 심으면은, 요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수학이라든지 뭐 배수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일항이 되거든요, 여기 일항. 그럼 얘도 이제 명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실질 플러스 실질이 되어버리니까, 티귿이 아니라 뭐로 가느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밭. 그리고 나서 얘는 명사인데 이때 이 같은 경우에는 니은 첨가가 되겠습니다. 이, 야, 여, 요, 유. 이때. 그래서 여기서 니은 첨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디귿이 니은을 만나니까 디귿 같은 경우에 니은으로 바뀌는 자음동화 비음화가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도 지금 다 설명할 겁니다. 우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선은 실질 플러스 실질과 실질 플러스 형식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밭이랑이라고 할 때는 밭이랑 논이랑이라고 할 때 이때 이랑은 문어에서 나오는 조사가 아니라 구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너랑 나랑 할 때 그런 것처럼 누구 이랑 이런 것처럼 구어에 해당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사에 해당하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밭이랑이라고 할 때는 얘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구개음 아까 말씀드렸던 티귿이 뒤로 가버리게 되고 그대로 이제 뒤로 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실질이 형식을 만나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T로 가는 거죠. 그런데 티귿이 1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으니까 구개음화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국어 받침이 헛받침만 있느냐? 아니죠. 겹받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겹받침. 겹받침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밟으면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밥 뒤에 자음이 오면은 밥다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봐봐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어간이 오고 연결 어미가 왔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지금 형식 형태소로 오니까 이게 지금 뭐로 가는가 하면은 1번과 2번 겹자면 앞 왼쪽에 1번이고 오른쪽에 2번이라고 했었을 때 1번만 그대로 두면 됩니다. 1번만 그대로 두고 뭐만 옮겨가는가 하면은 1번은 그대로 두고 2번을 뒤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2번을 뒤로. 그리고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게 값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값이가 되는데 얘는 그냥 비읍이 그대로 뒤로 오는데 값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습니다. 역시 이라는 조사가 왔으니까 형식 형태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 값 그대로 두면 됩니다. 왜 뒤에 모음이니까 형식이니까. 시옷이 뒤로 가는데 이게 아니라 시옷이 뒤로 넘어가는 연음이 되는 순간 겹받침에서 연음이 되는 순간 얘는 예사소리가 아니라 된소리로 바뀝니다. 된소리. 목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된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빛을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뒤로 진도가 쭉쭉쭉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빛나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실질 형태소니까 우선 뭐가 적용이 되느냐? 디귿,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런 의문의 변동이라는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다 그렇습니다. 이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발음을 좀 더 쉽게 발음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발음을 하게 되면은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한글 같은 문자가 이제 그런 경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자, 그렇게 의문의 변동은 좀 더 쉽고 편하게 발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문의 변동에 대한 유형인데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느냐라고 이제 정리를 했었을 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우선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체. 자, 우선 교체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음절인 지금 끝소리 규칙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봤기 때문에 교체의 가장 대표가 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여러분들 뒤에 아까 우리 실용국어 있었었죠. 실용국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표준 발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발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겹받침 이제 발음 그 뒤에서 미친 듯이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페이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천천히 나와가지고 이게 저 사람이 다 나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의문 가지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에서 확실히 하면은 뒤쪽은 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금방. 그래서 앞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용국어랑 연관이 되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표준 발음 잘 보십시오. 이 표준 발음에 해당하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음절의 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어에서 유일하게 이 규칙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체.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우선 첫 번째 헛받침이 되겠죠. 헛받침. 먼저 헛받침. 자, 헛받침이 있는데 헛받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발음 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느타란 물방울이라고 해서 한 번쯤 암기해 보셨을 겁니다. 뭐 그녀 다리만 보아 아니면 뭐 그놈 다리만 보아 뭐 아무튼 여러분들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죠. 음절 끝소리 교체는 상당히 쉽습니다. 상당히 쉬운데 이 기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발음 날 수 있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부억이라고 기억 받치면 당연히 기억으로 발음이 날 것이고 부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거센 소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억이라고 할 때는 발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억으로. 그 다음에 박디라는 된 소리가 나올 때 이렇게 박이 되겠습니다. 박. 여러분들 혹시 그 화장실 혹시 다녀오실 분 있으십니까? 아, 잠깐, 네. 그럼 잠깐, 다녀오시겠어요? 네. 아, 이게, 이번에는 시간을 10분 정도 제가 못 드릴 것 같고, 네.
화장실 다녀오시면은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쉬도록 합시다. 잠깐만. 약간 피곤하시더라도, 네, 그냥 복습 조금만 하시다가, 네. 이번 시간에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네, 의문의 변동, 네, 해야 됩니다. 요거, 여기까지는 해야